안녕하세요, 서결원장입니다. 오늘은 서결원장이 알려주는 열펌 연화 노하우입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제가 사용하는 열펌제의 종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모발 타입에 따라서 어떤 약제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믹스를 해서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펌 연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처리 제품, 중간 처리 제품, 그리고 세척하는 샴푸,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어떻게 펌 연화를 할 때 건강하게 열펌 연화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나름의 노하우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저 또한 나름 그동안의 미용 경력, 그리고 그동안 열펌을 해왔던 저만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습득한 저만의 노하우인 점을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펌제의 종류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 기준에서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펌제는 ATS에서 나오는 P1이라는 치오 베이스의 알칼리성 펌 연화제고요. 두 번째 펌제는 중성 펌제입니다. 초록색은 손상모 타입, 그리고 파란색은 건강모 타입이에요. 서프라리스 펌제 같은 경우는 기본 pH가 약 7점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건강모에서 손상모까지 모두 대응이 가능한 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원제의 베이스로는 시스테아민 HCl이 주요 성분이고요. 그 이외에 트리트먼트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발이 굉장히 건강하게 연화가 되는 펌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보이는 이 펌제 두 개는 약산성 펌제예요. 하나는 ATS에서 나오는 MC, 그리고 또 하나는 JMW에서 나오는 RB1이라는 제품입니다. 저는 보통 믹스를 해서 쓸 때는 이 MC라는 약산성 펌제를 사용을 하고요. 굉장히 극손상모이거나 탈색모 또는 모발이 너무너무 얇고 손상이 굉장히 염려되는 분들은 이 RB1이라는 펌제를 단독으로 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앞에 펌제를 보시면 크게 알칼리성 펌제, 중성 펌제, 약산성 펌제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발 타입에 따라서 요 알칼리 펌제와 중성 펌제를 주로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 때로는 요 MC라는 약산성 펌제를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모발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됐거나 탈색 모발 또는 일반적인 펌제로 연화를 하기가 좀 힘들 때는 요 JMW에서 나오는 RB1이라는 약산성 펌제를 사용을 해서 보통 열펌 연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모발 타입에 따라서 저는 약제를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믹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크게 모발을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버진 헤어. 모발의 탄성이 살아있고 그냥 탱글탱글 건강한 그런 모발 상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펌이 되어 있고 염색이 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샴푸하고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펌 연화제로 연화를 할 수 있는, 내가 크게 연화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크지 않는 그런 정도의 손상도를 가진 모발. 세 번째, 이미 화학적인 손상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염색으로 인해서 큐티클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어 있고 모발 속에 있는 단백질 또한 많이 유실이 돼서 기본적으로 내가 열펌 연화를 하기에 좀 까다로운, 예민한, 내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정도의 손상도를 가진 모발을 세 번째 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모 연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치오 베이스의 환원제가 좀 들어가 줘야 열펌을 했을 때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윤기가 나고 탄력 있는 컬을 걸거나 또는 매끄러운 매직을 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요 P1이라는 알칼리성 펌제와 요 서프라리스의 중성 펌제, 건강모 타입 두 개를 보통 믹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아무리 건강모여도 치오 베이스의 환원제 하나만 사용을 하면 모발이 굉장히 거칠어질 수가 있고 한 번에 펌만으로 많은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치오 베이스를 단독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고 치오 베이스에 트리트먼트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요 서프라리스 중성 펌제를 같이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믹스를 하는 배합은 1대1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고객님의 모질이 버진 헤어이지만 좀 보통 모발보다 얇다고 느껴지신다면 어느 정도의 pH를 조금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요 세 가지를 1대1대1 요렇게 믹스를 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트리트먼트 성분이 조금 더 많이 가미가 돼서 연화를 볼 수 있도록 약을 믹스를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어느 정도의 모발 손상이 있는 고객님, 펌과 염색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고객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정도의 손상도를 가지고 계시는 고객님은 이 치오 베이스의 환원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거의 기본 연화는 이 서프라리스의 중성 펌제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봤을 때 모발의 환원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싶을 때, 그럴 때 요 P1이라는 치오 베이스의 펌제를 조금 믹스를 해줍니다. 대신 어느 정도 손상도가 있는 고객님들 연화를 들어갈 때는 요 P1이라는 치오 베이스의 환원제도 믹스를 하지만 요 MC 약산성 베이스의 요 펌제도 같이 믹스를 해줍니다. 이거는 모발이 어느 정도 환원을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헤어 디자이너분이 판단을 했을 때 모발에 단백질이 그래도 좀 남아있고 환원력을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럴 때는 요 치오 베이스와 MC를 같이 믹스를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봤을 때 이 모발은 환원력을 굉장히 강하게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뭔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환원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그냥 치오 베이스를 믹스를 하지 말고 요 중성 펌제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머리를 샴푸하고 나왔을 때 그냥 뚝뚝 엉켜서 내려오지 않는 모발 정도의 손상도를 가지고 계시다면 요 서프라리스의 손상모 타입, 요 타입을 단독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엉킴이 조금은 내려온다, 내가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손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요 서프라리스의 건강모 타입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손상도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 모발이 연화가 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1대1로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프라리스 중성 펌제를 사용을 할 때는 열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연화제를 다 바르고 나서 그 다음 저는 자연 방치로 보통 타임을 보고요. 맥스로 15분에서 약 20분 정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연화를 보는 편이에요. 내가 중성 펌제를 많이 접해보지 않았고 연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화제를 발라놓고 그 다음에 로트 3호, 4호 정도를 말아놓고 10분 정도 있다가 테스트를 한번 보시고 15분 정도 있다가 테스트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20분 정도 있다가 테스트를 한번 보시고, 요렇게 5분 간격으로 테스트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3호 기준으로 와인딩 로트 테스트를 보실 때는 이 내가 3호를 말고 풀었을 때 그 정도의 컬의 탄력도가 나오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손상도가 심한 분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샴푸를 하고 나왔는데 손도 완전히 안 내려갈 뿐더러 모발 끝이 너무 푸석하고 지푸라기 같은 느낌이 있다, 하지만 이 고객님이 뭔가 그래도 컬을 걸고 싶어 하신다, 그럴 때는 고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컬에 늘어짐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 RB1이라는 펌제 단독을 사용을 해서 연화를 들어갑니다. 그런 손상도를 가진 고객님 중에는 웨이브를 원하는 고객님도 있을 수 있으시고 매직을 원하는 고객님도 있을 수 있으세요. 그냥 내가 뭔가 컨트롤하기가 조금 까다롭고 어렵다, 그런 정도의 손상도를 가진 고객님이시라면 그냥 요 RB1, 요 펌제 하나를 단독으로 사용을 하셔도 결과물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RB1 같은 경우도 저는 연화제를 바를 때 크게 부담 없이 제품을 바르는 편이고, 이 RB1을 바를 정도의 손상도 고객님이시라면 일반적으로 중성 펌제로 연화를 하시면 과연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약산성 펌제를 베이스로 해서 연화를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 약산성 펌제로만 단독 연화를 하실 때는 주의를 하실 게 있는데요, 연화 시간이 짧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모발이 손상됐다고 해도 이 pH 자체가 좀 산성에 가까워지는 펌제이기 때문에 환원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원제가 어느 정도의 작용을 하기까지의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7분에서 8분 정도, 그 정도 연화를 보고요. 그래도 내가 좀 불안하다 그러신 분들은 10분에서 뭐 길게는 최대한 12분, 3분 정도까지도 보셔도 무방합니다. 과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제가 이 RB1이라는 펌제를 단독 연화로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있겠죠? 내가 생각했을 때 손상도가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모발 손상이 덜한 거예요. 생각보다 모발 속에 단백질이 많고 생각보다 큐티클이 덜 망가져 있다면 그럴 때는 이 RB1 단독으로 썼을 때 연화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샴푸를 하고 나왔을 때 그 모발의 질감을 잘 파악을 하시고 이 모발이 어느 정도의 연화 강도를 버틸 수 있는지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연화를 할 때 어떤 순서로 연화를 들어가는지 한번 제가 쓰는 전처리 제품 또는 샴푸 또는 중간 처리 제품 등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고객님들 연화를 들어가기 전에는 요 퓨리파잉 샴푸라는 알칼리성 샴푸를 사용을 해서 세정을 하고 나옵니다. 제가 이 알칼리 샴푸로 고객님을 먼저 사전 세정 작업을 하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고객님들이 집에서 샴푸를 했을 때 그런 실리콘 성분들,
또는 이전에 펌을 했을 때 혹시 남아있을 모발 속에 알칼리 성분들, 집에서 고객님들이 사용을 하는 트리트먼트나 각종 스타일링 제품들 속에 남아있는 어떤 이물질들이 이 모발 속에 잔류를 하게 되면 건강하게 연화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환원제가 모발 속에 들어가서 뭔가에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수 있고, 또는 환원제와 그 잔류하는 성분들이 부딪히면서 뭔가 모발에 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요 알칼리 샴푸를 이용을 해서 모발 속에 잔류하는 화학성 성분들을 다 빼내는 작업을 하고 나옵니다. 보통 알칼리 샴푸를 샴푸실에서 하고 나오면 고객님의 모발이 굉장히 뻣뻣해지거나 너무 푸석해가지고 빗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가볍게 트리트먼트, 이거 실리콘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는 정말 단백질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트리트먼트 제품을 사용을 해서 가볍게 헹구고 나오시면 됩니다. 특히 열펌, 특히 연화펌 들어가시기 전에 꼭 알칼리 샴푸나 알칼리 트리트먼트제를 사용을 해서 모발 속에 잔류하는 어떤 화학성 물질들을 빼내고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다음 연화 작업이 더 용이하고 고객님의 실제 모발이 어느 정도 손상됐는지 파악하기도 더 쉬우니까 샵에다가 구비를 해 놓으시고 알칼리성 제품은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고객님 모발 손상도에 맞춰서 펌제를 선정을 하고 그 펌제를 고객님에게 도포를 하겠죠.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손상도가 같을 때는 크게 연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잘 없지만, 거의 요즘에 고객님들은 그렇게 균일한 손상도를 가지고 계시는 고객님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뿌리 같은 경우는 버진에어인 경우가 많고, 이 모발 길이에 따라서 손상도가 굉장히 나뉘는 경우가 흔한데요. 일반적으로 손상도가 굉장히 심하거나 밑에 모발이 상대적으로 위에 모발에 비해서 너무 많이 상했다, 그런 경우에는 요 PPT 제품을 씁니다. 요거는 JMW에서 나오는 아쿠아필이라는 PPT 제품이고요. 물과 섞지 않고 그냥 요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돼서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보통 PPT 제품은 요 아쿠아필 제품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사용 방법은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샴푸를 하고 나왔을 때 위에는 버진에어이고 중간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중간 손상도인데, 이 끝모발이 컬을 걸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손상이 됐다. 그럴 때 이 아쿠아필이라는 요 PPT 제품을 그 끝모발 쪽, 모발이 많이 손상된 부분 위주로 뿌려주고 드라이기로 한번 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많이 손상이 됐다 싶으면 2번에서 많게는 3번까지도 뿌리면서 드라이기로 건조를 해줘요. 근데 이 제품은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하실 게 꼭 건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열 처리가 아니라 건조예요. 그래서 보통 한번 뿌리고 드라이기로 한번 말려주고, 그 다음에 2번 뿌리고 드라이기로 한번 말려주고. 이 아쿠아필 제품을 뿌리고 드라이로 건조를 하면 안 좋은 점이 되게 모발이 뻣뻣해지고 딱딱해져요. 그럴 때는 요거를 한번 더 뿌리셔가지고 축축하게 만든 다음에 연화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연화제를 다 발라놓고 나서 경계 라인이라든지 또는 옆모발이라든지 앞머리카락이라든지 이렇게 모발이 얇은 부분은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조금 빠르게 연화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과연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요 pH 컨트롤 버퍼입니다. 환원제를 통해서 모발이 굉장히 급하게 환원이 되고 모발이 어느 정도 손상이 진행되는 느낌이 든다면 재빨리 요 pH 컨트롤 버퍼를 뿌려가지고 연화가 더 나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연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모발이 좀 과연화가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요 pH 컨트롤러, 요런 제품을 하나 구비를 해두시고 그럴 때 뿌려주시면 급하게 진행되는 환원을 늦출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ATS의 필업이라는 요건 PPT 원액이에요. 산성을 띠고 있고 케라틴 단백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진짜 위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곱슬머리 연화를 하는데, 또는 내가 웨이브 연화를 하는데 위에 내가 버진에어를 좀 강하게 약을 믹스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밑에는 아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화가 안 나왔는데 뿌리가 생각보다 너무 연화가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뭔가 환원이 급하게 진행이 됐을 때, 또는 연화제를 발라놨는데 너무 모발이 노글노글해지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화가 너무 과하게 진행이 됐다 싶을 때, 그럴 때 머리를 헹구기 전에 요 필업이라는 요 PPT 제품을 단독으로 모발에 도포를 해서 손상이 많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모발이 다시 탄력을 찾고 탄성을 찾으면 그때 모발 샴푸를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를 바르고 나서 바로 머리를 헹궈 주시면은 이 PPT가 작용을 하기도 전에 헹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모발의 탄성이 살아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발이 손상이 진행이 됐고 과연화가 진행이 됐고 모발이 너무 약해진 게 느껴지면 그럴 때는 재빨리 이 필업을 원액을 가지고 와서 전체적인 환원이 빠르게 이루어지거나 모발 손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위주로 빠르게 도포를 해줍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이게 모발이 어느 정도의 탄력을 다시 되찾으면서 탄성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 작용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세척을 해주면 됩니다. 보통 열펌을 진행을 하실 때 이 환원제를 샴푸실에 가서 물로만 헹구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보통 열펌을 들어갈 때는 그 환원제를 물로만 깨끗하게 헹구고 나와서 펌을 들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환원제라는 것이 굉장히 깨끗하게 헹궈져야 되는구나, 모발 속에 그런 환원제가 잔류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저는 약산성 샴푸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환원제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나와서 펌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은 앙포레 프리미엄 샴푸라고 하는 제품인데, 요 미용실로 공급되는 비매품이 따로 있으니 미용사분들은 요 비매품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고객님들에게 서비스를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사실 요 제품이 매장에서 쓰기에는 그래도 약산성 샴푸 중에는 조금 가성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앙포레 샴푸를 하고 나왔을 때는 그나마 저는 약에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펌제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조금이라도 나는 그 잔치들을 이 앙포레 샴푸를 사용을 했을 때는 많이 잡아주는 편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리고 뭔가 이 앙포레 샴푸로 샴푸를 하고 나왔을 때는 고객님들이 느끼는 두피에 쿨링감이 좀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조금 더 고객님들은 청량감을 느끼게 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약산성 샴푸는 앙포레에서 나오는 이 프리미엄 샴푸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산성 샴푸를 사용을 해서 깨끗하게 세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발라주는 게 바로 이 열 보호 제품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 히트베리어라는 크림 타입의 열 보호 제품인데, 그 모발을 코팅을 해서 뭔가 타는 듯한 느낌이 나는 그런 열 보호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잘 걸러 갖고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요 히트베리어라는 요 제품은 그래도 좀 보습력이라든지 열로부터 모발을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써봤는데, 여기 JMW에서 나오는 이 히트베리어라는 요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작업들을 모두 마치고 나와서 저는 그 다음에 매직을 필 수도 있고 세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디지털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좀 펌을 하고 나서 저는 과산화수소 타입의 중화제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컬의 탄력도를 원하지 않는 이상은 로또 와인딩은 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거품 중화기를 이용을 해서 중화를 해줍니다. 중화를 하고 나서 저는 주로 헹구기 전에 이 컨트롤 버퍼라는 제품을 거의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펌이 진행되는 동안 모발의 pH도 무너지고 큐티클도 망가지고 속에 단백질도 많이 유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컨트롤 버퍼를 통해서 pH의 어떤 등전점을 좀 맞춰주고 모발의 탄성을 되찾아주고 세정을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컨트롤 버퍼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해주면 모발이 굉장히 탄성을 잃지 않고 탄력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해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모든 펌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저는 마무리 때는 보통 샴푸를 하지 않고 고농축 단백질 트리트먼트로만 마무리를 해드리는 편인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은 이 RC2라는 제품이고요. 이 RC2에서도 슈퍼프로틴이라는 케라틴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 그런 트리트먼트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좋은 만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주로 저희 샵에는 좀 손상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미 손상이 많이 되어서 뭔가 대안을 찾아서 오시는 그런 고객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보통 제품에는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는 편이고, 트리트먼트나 이런 펌제 그리고 중간 처리 제품, 전 처리 제품 등도 굉장히 많이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나마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제가 연화를 했을 때 제일 건강하게 연화가 되는 제품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방법들이나 제품들, 제품 사용법 등은 이게 딱 정답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시고, 그동안 제가 펌을 하고 연화를 해오면서 고객님들 모발이 그래도 이렇게 연화를 했을 때 건강하게 연화가 되고 이렇게 연화를 하고 났더니 고객님들이 펌이 잘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 쌓은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나온 노하우 등 제 개인적인 노하우와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는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제 노하우를 참고만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좀 다르구나, 아니면 나는 이런 식으로 연화를 했었는데 이 서결 원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연화를 하고 있었구나, 그럼 나도 저런 방법들을 조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오늘 영상을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